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8월입니다. 밤새 뒤척이게 만드는 열대야 때문에 잠은 부족하고 낮에는 찜통더위에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죠? 이럴 때 가장 간절하게 생각나는 것이 바로 시원한 샤워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목욕이 오히려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가뜩이나 부족한 여름밤의 소중한 잠까지 빼앗아 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50년간 대학병원에서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만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노년내과 전문의 김윤석입니다. 저는 평생을 무심코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 하나가 노년의 삶의 질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잘못된 목욕 습관은 어르신들에게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불과 석 달 전 수십 년간 불면증 약을 달고 사셨던 79세 교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밤 뜨거운 물로 몸을 푹 지지고 나와도 정신만 말똥말똥하고 잠은 오지 않아요. 아침이면 늘 머리가 멍해서 하루를 시작하기가 두렵습니다. 라고 하셨죠. 저는 약을 바꾸는 대신 그분의 목욕 시간과 물 온도 딱 두 가지만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꿀잠을 주무십니다. 원장님 덕분에 아침을 맞는 것이 행복해졌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의 보람은 50년 의사 생활 중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교수님의 인생을 바꾼 여름철 목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왜 여름철 목욕이 심장과 피부에 독이 되는지, 거꾸로 어떻게 해야 목욕을 건강을 위한 보약으로 만들 수 있는지, 제 50년 의사 생활의 모든 지혜와 노하우를 이 영상 하나에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긋지긋한 열대야 속에서도 편안한 밤을 맞이하고 활기찬 아침을 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앞으로도 돈보다 귀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화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겐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첫째, 심장을 멈추게 하는 갑작스러운 찬물 샤워. 푹푹 찌는 8월의 무더위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찬물 샤워입니다. 온종일 몸에 달라붙는 끈적한 땀과 후텁지근한 공기로부터의 탈출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물줄기가 닿는 순간 온몸의 신경이 짜릿하게 깨어나며 순간적으로 더위가 싹 가시는 듯한 쾌감마저 듭니다. 하지만 제가 50년간 의사로서 수없이 목격한 비극에 근거하여 단언컨대 70대 이상의 어르신에게 이 순간의 상쾌함은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화로 약해진 심장과 혈관에는 그야말로 강철 망치질을 하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충격을 줍니다. 작년 8월 유난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76세 최동식 어르신이 거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저희 병원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복무하며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던 분이셨습니다. 평소 혈압이 조금 높긴 했지만 꾸준히 관리하고 계셨고 자식들은 아버지는 100살까지도 거뜬하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덥다며 마당에 텃밭을 가꾼 뒤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이끌고
곧장 욕실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찬물로 땀이라도 씻어내야 살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요. 문제는 그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채 5분도 되지 않아 욕실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어르신은 억하는 소리와 함께 가슴을 부여잡고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심근경색. 심장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비극의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전신 혈관의 이완 상태. 찜통더 위에 우리 몸은 체온을 식히기 위해 피부 아래의 혈관들을 최대한 확장시킵니다. 이를 혈관 이완이라고 합니다. 혈관을 넓혀 혈액을 최대한 많이 피부 쪽으로 보내고 그 피에 담긴 열을 공기 중으로 방출하려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생존 전략이죠. 이때 우리 몸의 혈관은 평온하고 넓게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2단계 찬물로 인한 대규모 혈관 수축. 이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운 물이 몸에 닿으면 피부의 온도 수용체들이 극도의 충격을 받고 비상신호를 내로 보냅니다. 위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는 신호죠. 이 신호를 받은 뇌의 자율신경계는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교감신경을 극도로 활성화시켜 전신혈관에 수축 명령을 내립니다. 평온하던 강물이 갑자기 좁고 거친 협곡으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말초 혈관들은 거의 막힐 정도로 급격하게 좁아집니다. 3단계 혈압의 수직 상승과 심장의 과부하. 혈관은 갑자기 좁아졌는데 심장은 평소처럼 혹은 더 강하게 혈액을 계속해서 펌프질합니다. 좁은 통로로 같은 양의 물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펌프의 압력을 폭발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그야말로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정상 혈압을 가진 젊은 사람도 찬물 샤워 시 순간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230 이상 오르는데 이미 혈관 탄력이 떨어진 70대 고혈압 환자의 경우 560 이상, 심지어 그 이상으로 폭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쇠한 심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압력입니다. 심장은 이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강하게 쥐어짜야 하는 극한의 과부하 상태에 놓입니다. 4단계 혈전 파열, 비극의 완성. 가장 치명적인 사건은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납니다. 70대 이상의 혈관 내벽은 매끈한 파이프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쌓여 만들어진 죽상경화반이라는 혹들이 곳곳에 불안정하게 붙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혈압의 폭등이 만들어낸 강력한 혈류의 충격파가 바로 이 약한 혹의 표면을 때려 파열시켜 버립니다. 혈관 내부에 상처가 생긴 것이죠. 우리 몸은 이 상처를 막기 위해 혈액 응고 시스템을 즉시 가동시켜 혈소판과 피부린 등을 상처 부위로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혈전입니다. 문제는 이 혈전이 상처만 막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미 좁아져 있던 혈관 자체를 완전히 틀어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비극이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일어나면 심근경색이 되고 뇌혈관에서 일어나면 뇌경색 뇌졸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열치열이라며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여름철에는 이 또한 찬물 샤워 못지않게 어쩌면 더 교활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더욱 확장시켜 전신의 피가 피부 쪽으로 쏠리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뇌와 심장으로 가야 할 혈액량이 부족해지면서 혈압이 뚝 떨어져 어지럼증과 함께 욕실에서 그대로 실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은 부족해진 혈액량을 보충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뛰어야만 합니다. 이는 마라톤처럼 심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어 심부전이나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폭염을 이기는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목욕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생명을 지키는 목욕 안전 수칙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첫째, 물 온도는 반드시 36도에서 38도의 미지근한 물로 하십시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거의 자극을 받지 않는 가장 평온한 온도대이죠.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지도 과도하게 이완시키지도 않아 혈압 변동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온도계가 없다면 가장 예민한 피부 중 하나인 팔 안쪽이나 팔꿈치에 물을 대어 보십시오. 차갑다거나 뜨겁다는 느낌 없이 편안하고 부드럽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샤워는 5에서 10분 이내로 짧게 끝내십시오. 안전한 온도의 물이라도 목욕 시간이 길어지면 수증기를 통해 상당한 양의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고 체력이 소모됩니다. 여름철 목욕의 목표는 청결과 상쾌함이지 체력을 소진하는 인내력 훈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10분을 넘어가면 노인성 탈진의 위험이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샤워기로 심장에서 먼 부위, 즉 발, 다리, 팔, 몸통 순서로 천천히 물을 적시십시오. 이것은 우리 몸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매우 중요한 준비 의식입니다. 발끝부터 시작해 서서히 위로 올라오면 말초 혈관부터 점진적으로 온도에 순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신경계는 놀라지 않고 안정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장과 가까운 가슴이나 머리부터 갑자기 물을 끼얹는 것은 마치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처럼 신경계를 자극하여 예측 불가능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목욕 전후로 시원한 물을 한 컵씩 반드시 마셔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목욕을 하는 것은 마른 수건을 더 짜려는 것과 같습니다. 목욕 전 시원한 물 한 컵은 혈액량을 미리 보충하여 목욕 중 발생할 수 있는 혈압 변동의 폭을 줄여주는 안전보험과 같습니다. 목욕 후에 물 한 컵은 땀과 수증기로 손실된 수분을 즉각적으로 보충하여 탈수로 인해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필수 처방입니다. 둘째, 피부 감염을 부르는 과도한 비누칠. 푹푹 찌는 한여름, 높은 습도와 온도는 불쾌감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구멍에서 땀이 솟아나게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생각 때문에 혹은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까봐 염려하는 마음에 유독 청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 타월에 비누를 듬뿍 묻혀 온몸이 빨개지도록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문지르고 나서야 비로소 개운함을 느끼시곤 합니다. 땀구멍에 낀 노폐물까지 싹 씻어내야 진짜 목욕이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바로 그 개운함의 대가로 우리 피부의 가장 중요한 자연 방어 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는 성벽을 지키는 아군을 모조리 내쫓고 성문을 활짝 열어 적겨 세균과 곰팡이 군단에게 어서 오십시오 하며 길을 터주는 것과 같은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81세 박영자 할머니의 사례는 과도한 청결이 어떻게 피부를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깔끔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하루에도 서너 번씩 욕실에 들어가셨습니다. 땀이 날 때마다,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비누 거품을 잔뜩 내어 온몸 구석구석을 꼼꼼히 닦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타구니와 겨드랑이처럼 피부가 접히는 부위가 벌겋게 변하고 짓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이 시작되었고 밤새 긁느라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피부는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병원을 찾으셨을 땐 이미 곰팡이균이 깊숙이 증식한 관찰진 피부 스침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원장님, 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씻었는데요. 냄새날까봐 남들보다 두세 배는 더 씻었는데 왜 더러운 병에 걸린 겁니까? 라며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할머니의 병은 더러워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지나치게 깨끗하게 씻어서 생긴 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피부가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하는지, 그리고 과도한 비누칠이 이 방어 시스템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약산성 보호막과 피부 상재균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제1방어선 약산성 보호막. 우리 피부 표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는 땀과 피지가 혼합되어 만들어진 천연 크림과 같습니다. 이 보호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pH 4.5에서 5.5의 약한 산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포도상구균이나 칸디다 곰팡이균처럼 우리에게 피부병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유해균들은 약알칼리성 환경에서 가장 활발하게 증식합니다. 즉, 우리 피부의 약산성 환경은 유해균들이 살기 어려운 그야말로 산성 장벽인 셈입니다. 이 보호막은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피부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는 보습 장벽의 역할도 합니다. 제2방어선 피부 상재균. 우리 피부 1제곱센티미터에는 수백만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세균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몸과 공생하며 피부 건강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상주 군대입니다. 이로운 균인 피부 상재균은 피부의 자리를 잡고 살면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유해균들이 정착할 공간과 영양분을 뺏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줍니다. 심지어 일부 유익균은 유해균을 직접 공격하는 항균 펩타이드라는 천연항생 물질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피부는 바로 이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70대 어르신의 피부는 젊은 시절과 달리 이 이중방어 체계가 매우 약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피지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 약산성 보호막 자체가 얇아져 있고 피부 세포의 재생 속도도 느려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는데 며칠씩 걸립니다. 이런 연약한 피부의 아래와 같은 행동은 치명적입니다. 강한 알칼리성 비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빨래 비누나 고체 비누는 대부분 pH 9에서
10의 강한 알칼리성을 띱니다. 이런 비누로 몸을 씻는 것은 약산성 보호막에 염산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의 산성도가 순간적으로 중화되거나 알칼리성으로 변하면서 유해균들이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즉시 조성됩니다. 떼수건과 거친 샤워 타월, 개운하다는 느낌을 주는 떼수건이나 나일론 타월은 피부 최전선을 지키는 각질층을 물리적으로 벗겨내는 사포와 같습니다. 이는 보호막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성벽 자체를 허물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무분별한 항균 제품 사용, 세균을 없애준다는 광고 때문에 항균 비누나 바디워시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유해균과 유익균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죽이는 무차별 폭격과 같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던 상주 군대를 몰살시키면 외부의 강력한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 우리 피부는 무방비 상태로 감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여름철 어르신들의 피부 건강을 지키는 목욕법은 제거가 아닌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첫째, 비누 샤워는 하루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땀이 많이 나서 여러 번 샤워를 하고 싶다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 한 번만 비누를 사용하고 나머지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땀만 씻어내는 정도로 하십시오. 이는 우리 피부가 스스로 약산성 보호막과 유익균을 회복할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함입니다. 둘째, 비누는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십시오. 비누칠은 전신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땀샘과 피지선이 몰려 있어 냄새나 세균 번식이 쉬운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항문 주변에만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교적 건조한 팔, 다리, 등, 배는 매일 비누칠을 하면 오히려 건조증과 가려움증만 악화될 뿐입니다. 셋째, 약산성 클렌저를 선택하십시오. 이제부터 비누를 고르는 기준은 세정력이 아니라 pH 농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품에 pH 5.5, 약산성, 저자극이라고 쓰여 있는 클렌저를 사용하십시오. 이는 우리 피부의 산성도와 가장 유사하여 노폐물은 부드럽게 씻어내면서도 피부의 소중한 보호막은 그대로 지켜줍니다. 넷째,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두드려서 말리십시오. 목욕 후 물기를 제거할 때가 피부 손상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젖은 피부는 마른 피부보다 훨씬 약하고 마찰에 취약합니다. 거친 수건으로 몸을 팍팍 문지르는 것은 약해진 피부에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피부를 누르듯이 톡톡 두드려서 물기만 흡수시켜야 합니다. 특히 사타구니, 겨드랑이, 발가락 사이처럼 피부가 접히는 부위는 드라이기에 시원한 바람을 이용해 보송보송하게 말려주는 것이 곰팡이균과 세균의 증식을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다섯째, 3분 보습의 법칙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여름이라고 보습을 건너뛰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목욕 직후 우리 피부는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지만 동시에 모공이 활짝 열려 있어 수분 증발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골든타임을 맞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지 않으면 피부는 목욕 전보다 훨씬 더 건조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끈적임이 싫다면 가벼운 젤이나 로션 타입을 선택하십시오. 특히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세라마이드나 수분을 끌어당기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약해진 노년의 피부 장벽을 재건하고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뼈를 부수는 물기 마를 새 없는 욕실 바닥. 여름철은 1년 중 욕실 낙상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계절입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샤워 횟수가 늘어나면서 욕실 바닥이 마를 새가 없기 때문입니다. 70대 어르신에게 욕실 바닥의 물기는 빙판길보다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70대 이상 노인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시 1년 내 사망률은 20%가 넘습니다. 5분 중 1분은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85세 이학수 할아버지는 자타공인 건강 체질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건강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한낮 더위에 샤워를 하고 나오다 미처 닦지 못한 바닥에 물기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찍었습니다. 결과는 고관절 분쇄 골절. 대수술 끝에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름철에는 여기에 탈수라는 위험 요소가 추가됩니다.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목욕 후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젖은 바닥과 탈수로 인한 현기증. 이 두 가지 조합은 70대에게 그야말로 살인적인 칵테일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 당장 욕실을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첫째, 욕실 바닥과 욕조 안에 물 빠짐이 좋은 미끄럼 방지 매트를 반드시 설치하십시오. 둘째, 변기, 욕조, 샤워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튼튼하게 설치하십시오. 셋째, 목욕 의자에 앉아서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서서 샤워하는 것은 특히 기운 없는 여름철에 매우 위험합니다. 넷째, 욕실 슬리퍼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교체하고 욕실 문 앞에 발 매트를 두어 물기를 완벽히 제거하고 나오도록 하십시오. 다섯째, 욕실의 환풍기를 항상 켜두거나 창문을 열어 습기를 최대한 제거하십시오. 넷째, 피를 굳게 만드는 목욕 후 수분 부족. 샤워하고 나왔더니 갈증이 나네? 이것은 단순히 목이 마르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피가 끈적해져 혈관이 막힐 위험에 처했다고 보내는 절박한 경고입니다. 특히 여름철 목욕 후에는 이 경고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름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더해 목욕을 하면 뜨거운 수증기 속에서 땀을 한 바가지 더 흘리게 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은 끈적끈적한 진액처럼 변합니다. 이렇게 농축된 피는 혈관 속을 겨우겨우 흘러가다가 좁아진 혈관 부위에서 쉽게 뭉쳐 혈전을 만듭니다. 이것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여름철 새벽에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가 급증하는 이유도 자는 동안 수분 보충 없이 탈수가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70대의 목숨을 지키는 여름철 수분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욕 직후에는 반드시 시원한 물이나 이온 음료를 2잔 이상 마셔 주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둘째,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어르신들은 갈증을 느끼는 기능이 둔화되어 목이 마를 때는 이미 심각한 탈수가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셋째, 커피나 녹차 등 이뇨 작용을 하는 음료는 피하십시오. 이런 음료는 오히려 몸속 수분을 더 뺏어갑니다. 넷째, 샤워 후 어지럽거나 다리에 쥐가 나거나 유난히 피곤하다면 즉시 시원한 곳에 누워 다리를 높이고 수분을 섭취하십시오.
이는 심각한 탈수의 전조 증상입니다. 다섯째, 열사병을 유발하는 밀폐된 고온다습한 욕실. 여러분은 목욕 자체의 위험만 생각하시지 목욕을 마친 직후의 공간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특히 여름철 70대 어르신에게 샤워 직후의 욕실은 외부의 폭염보다 더 위험한 고온다습한 찜통이 될 수 있습니다. 84세의 한 할머니는 샤워를 마친 뒤 욕실에서 옷을 입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이 발견했을 땐 의식이 혼미하고 몸이 불덩이 같은 상태였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옮겨진 할머니의 진단명은 열사병이었습니다. 바깥이 아닌 집안 욕실에서 열사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름철 샤워를 하면 욕실 내부는 순식간에 온도와 습도가 급상승합니다. 문까지 닫아두면 뜨거운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마치 한증막이나 사우나와 같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70대의 몸은 이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체온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땀을 흘려도 증발이 되지 않아 몸에 열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치솟으며 뇌와 장기가 손상되는 열사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샤워 후 안전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샤워 전부터 반드시 환풍기를 켜거나 욕실 창문을 열어두십시오. 둘째, 목욕 후 욕실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십시오. 몸의 물기는 큰 수건으로 빠르게 닦아낸 뒤 즉시 시원하고 환기가 잘 되는 방으로 이동하십시오. 셋째, 몸을 완전히 말리고 옷을 입는 과정은 욕실이 아닌 선풍기나 에어컨이 있는 방에서 하십시오. 넷째, 만약 욕실에서 어지럽거나 메스껍거나 숨이 차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그 공간을 벗어나야 합니다. 열사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족들은 어르신이 목욕하러 들어가시면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반드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숙면을 위한 착각, 잠들기 전 목욕하는 습관. 몸을 뜨겁게 지져야 피로가 풀리고 잠이 잘 온다고 믿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잠들기 직전 샤워를 하는 것이 당연한 습관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숙면을 방해하는 최악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제 환자였던 79세 교수님은 수십 년간 불면증 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그분 역시 잠들기 1시간 전 뜨거운 물에 20분씩 몸을 담그는 것이 평생의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약을 바꾸는 대신 목욕 습관부터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 38도의 미지근한 물로 10분간 가볍게 샤워하는 것으로요. 석 달 후 교수님은 수면제를 완전히 끊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꿀잠을 잤다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이유는 우리 몸의 체온과 자율신경계에 있습니다. 체온의 역설. 우리 몸은 뇌와 신체의 중심부 온도, 즉 심부 체온이 서서히 떨어질 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왕성하게 분비합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 뜨거운 목욕은 심부 체온을 비정상적으로 높여버립니다. 70대의 둔화된 체온 조절 능력으로는 이 체온이 잠들 시간까지 충분히 내려오지 못하고 뇌는 계속 활동 시간으로 착각하여 잠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계의 혼란 숙면을 위해서는
몸이 이완되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물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키는 교감신경의 스위치를 켭니다. 이는 잠자기 전 전력 질주를 하는 것과 같아 정신은 말똥말똥해지고 심장은 더 빨리 뛰게 됩니다. 설령 잠이 들어도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가장 중요한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숙면을 부르는 보약이 되는 목욕법은 따로 있습니다. 최적의 시간 잠들기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전에 목욕을 마치십시오. 목욕으로 살짝 올라간 체온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서서히 떨어지면서 가장 강력한 수면 신호를 보냅니다. 최적의 온도와 시간 38도 내외의 미지근한 물에서 15분 내외로 하는 것이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가장 좋습니다. 최적의 환경 욕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목욕 후에는 약간 서늘한 침실로 이동하여 몸의 체온 강화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찜통더위 속 70대의 생명을 위협하는 최악의 목욕 습관 6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심장을 멈추게 하는 갑작스러운 찬물 샤워. 둘째, 피부 감염을 부르는 과도한 비누칠. 셋째, 뼈를 부수는 물기 마를 새 없는 욕실 바닥. 넷째, 피를 굳게 만드는 목욕 후 수분 부족. 다섯째, 열사병을 유발하는 밀폐된 고온다습한 욕실. 여섯째, 숙면을 방해하는 잠들기 전 목욕 습관. 이 6가지는 무더운 여름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기억하고 피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땀 흘리는 게 싫어서 씻고 나면 잠시라도 시원해서 했던 사소한 습관들이 폭염 속에서는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당장 당신과 당신 부모님의 목욕 습관을 점검해 보십시오. 미지근한 물로 짧게, 비누는 조금만, 목욕 후엔 물 2잔, 샤워 후엔 즉시 시원한 방으로,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에 목욕을 마치는 여유. 이 작은 변화가 올여름을 건강하게 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 한 번이 폭염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 나기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더 이상 덥다고 건강을 잃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